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경주 포커스에서도 라이브 인터뷰는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그만큼 긴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휴일인데 경찰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당사자인 그 경주시장 후보인 이동우 경주시장 후보 모시고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지면으로 또 이 기자회견 내용을 다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후보님으로부터 말씀도 한번 들어도 보고 또 시민들 우리 표친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사항도 같이 질문도 드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뭐 네, 안녕하십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 즐거운 걸로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좋은 일로도 또 모시는 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경찰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11시에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기자회견 그 압수수색이 뭐 어제 어떻게 있었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시고 싶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뭐 저기 지배하고 예. 차에 대한 수색이 있었어요. 예. 뭐 아주 엄혹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볼 거 알아보고 했어요. 조금 말씀을 좀. 예, 예. 그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놀랄 일인데 휴일날 예. 뭐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이런 건 있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사전 연락은 없었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예. 어제 그 압수수색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죠. 팩트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억울하다 그리고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인지. 경찰에서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엑스포 재임 기간 동안에 공직선거상 기부 위반이다 하는 이것이 경찰에서 어제 제기하기 훨씬 전에요. 제가 그 작년 말에 출마 선언을 28일 날 하자마자 바로 벌써 우리에서 떠돌았어요. 예,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가 엑스포에서 5년 동안 재직하면서 정확하게 4년 9개월 예, 예. 재직하면서 그야말로 제 스스로가 홍보 판촉 요원이 되어서 제 그 관용차에 항상 엑스포 홍보물을 갖고 다닙니다. 예, 예. 팜플렛하고 도록 뭐 작은 선물들 기념품이죠. 예, 예.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기관장이 1급 홍보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 엑스포 같은 기구의 예. 일종의 소임이고 당연한 그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했었어요. 예.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엑스포 끝나고 그 마지막 남은 그 엑스포 팜플렛 소식지를 택시 기사에 돌렸습니다. 퇴임하시고. 아니, 예, 택시 예, 주소에 있는데 왜냐하면 홍보물 버리기 아깝잖아요. 예. 뉴스레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실었더니 바로 그걸 고발을 했어요, 선관위에. 일반 시민 아니면 뭐 누가 했는지 모르죠.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말 엑스포를 그만둔 엑스포 사무총장이 비록 출마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홍보물을 예, 예. 이거 관광객 오시면 좀 드리세요라고 나눠주는 그것이 무슨 공직선거 위반이다 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제가 뭐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감지했었죠. 이 음해와 그냥 흠집 또는 그 어떤 마타도 이런 것이 있구나. 예.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원망이나 어떤 억울함이 아니고요. 예. 이 사실 경찰이든 뭐 언론이든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게 상식. 뭐 아무도 없이 예, 예. 어떻게 도우 경찰이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가 엑스포에서 4년 9개월간 활동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그런 것 없이 예.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저희 행동에 대해서 바로 그냥 고발을 이렇게 되는 걸 겪으면서 이번에 압수수색은 순전히 우리 경주 바닥에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감시 이런 것이 축적이 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걸 말씀하고 그걸 우리가 흔히 선거 풍토라 하잖아요. 예.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고쳐야 좋은 후보가 경주시장이 되고 안 그러면 오로지 그냥 네거티브 통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하더라도 법원이 뭐 그렇게 영장을 쉽게 발부하겠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만한 빌미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 후보님 생각에 그럴 만한 빌미나 아니면 혹시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엑스포 사무총장직을 퇴임한 이후에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또는 의혹을 살 만한 행위가 혹시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저는 없었는데 예. 그 정도로 막 제가 출마 선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그런 풍토라면 예. 그런 거를 접하고 또 느끼게 되는 그 경찰 당국으로서는 충분히 이 사람이 출마하고 나서도 계속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갖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경찰이나 뭐 이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후보님께서 그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엑스포 사무총장 재직 시절 또는 뭐 그 이후에 준 것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 로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종의 눈길을 끄는 것이고요. 예. 청와대 기념품은 누구든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는 일하러 간 사람이나 관광객이 있거든요. 예. 살 수가 있어요. 하고 청와대 근무자들은 그것이 워낙 값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예.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은 그것을 재임 기간이든 떠나서든 애용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자마자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터키에 2013년 그렇죠. 예.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니까 예. 청와대 기념품을 이스탄불 시청 사람들에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해보니까 예. 엑스포 공식 기념품으로 그렇죠. 예. 엑스포 공식 기념품이라고 우리가 특별 제작하는 것은 없고요. 아, 그런가요? 경주 금관 무슨 토우 예. 또 뭐 심지어 황남빵이나 뭐 이런 경주빵도 가요. 아, 서원에 따라서 예, 예. 사안에 따라서는 베트남이다 서안이다 대상에 따라서 그럼요. 예. 대상에 따라 가는데 제가 청와대 기념품을 채택을 해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예. 이스탄불에서 아 역시 국가대표 브랜드니까 청와대 기념품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게 아주 싸고 하니까 어차피 줘야 되는 청와대도 아니 그 청와대 게 아니라도요. 예. 엑스포 방문하면은 작든 크든 뭐 어린이든 뭐든 있으면 줘요. 행사하고 남은 것들이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좋다. 특히 지역의 분들에게도 지역 분들에게 좋다는 것은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알죠.
왜냐면은 계실 때 있을 지역분들이 때도 방문을 하면 줄이거나 서울대고 추석되고 하면 고향 어른들에게 왜 고향 어른들에게는 서울대면 청와대에서 선물하잖아요. 대통령님도 모르겠습니다. 하듯이 저는 못 받아봤어요. 예. 대통령님도 하듯이 예, 예. 물품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부터도 제가 고향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스탄불 같은 해외용이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우리가 행사 같은 걸 하면 예. 그야말로 판촉물이라 그러죠. 네. 기념품으로 사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물품이 이제 그 언뜻 생각을 해보면 후보님께서 청와대 근무를 하셨고 그때 물건을 많이 사셨다가 시장 출마 내지는 뭐 이걸 염두에 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누구나 살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출마를 염두에 두는 것은 그야말로 그때는 전혀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게 청와대 물품 기념품으로 채택된 것이 최근도 아니고요. 2013년부터입니다. 아, 예. 한 오자마자 5년 전부터 이제 오자마자 거기서 왜냐하면 선물을 그 하셨다. 전에 2008년부터 2013년 초까지 청와대 근무하면서 예. 청와대 기념품이 싸고 일반 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제가 2013년에 부임하자마자 이 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할 때부터 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기념품으로 채택했다 이런 얘기. 예. 그러면 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특히 작년에 퇴임을 앞두시고 특별히 통상적인 해보다 2013년부터 해오셨으면 뭐 작년에 특별히 이 청와대 물품을 많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엑스포의 선물을 특별히 많이 구입하시거나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랬습니다. 이제 이스탄불은 멀고 특히 행사 때요. 예. 아무나 뭐 간다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렇죠. 베트남은요, 우리 교민이 뭐 20만이나 되고, 또 여 사돈의 나라고 여기 결혼 이민자들도 많고 해서. 베트남은 이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예. 거기 정말 엑스포를 한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해외 행사에 우리가 아무나 못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극히 제한된 사람만 초청해서 가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해외 행사만 하면 가뜩이나 엑스포가 경주 지역이나 경상북도로부터 밀착감, 친밀감이 별로 높지 않은데 예. 별로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민 생활하고 밀접한 게 아니잖아요. 예. 간접적인 효과죠. 관광객 데려온다.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관심도 많고 뭐 특히 시골에 결혼 이민자가 많잖아요. 예. 사돈의 나라 이러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돈 그 친정 방문하기 베트남 이런 것도 예. 뭐 많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엑스포를 그것도 한 달간 그 사전 행사까지 하면은 연일자가 건 석 달 되는 이런 거를 하는데 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념품을 좀 더 늘리게 되는 거예요. 아, 작년에? 예. 그럼요. 왜냐하면 못 가는 분들에게 이래서 못 간다 하니까 엑스포 뉴스 뭐 이렇게 솔거미술관 도로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마련해서 못 가는 분들에게 그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경주 시민 보고 대회라고 왜 가기 전에 하잖아요. 네. 하루. 예. 이번에 하셨죠. 그 예술의 전당에서 했죠. 예. 그런 게 그게 다 그런 일환이에요. 가깝고 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사전 보고 대회도 하고 또 돌아왔어도 왜 12월 10일 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해가 했죠. 예. 결과 보고. 결과 보고처럼. 예. 그런 속에 말하자면 기념품을 예. 가급적 더 드리자 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고 계신 페이스북 친구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보지 마시고 좀 공유도 해주시고 앞으로 한 20분 동안 더 진행을 할 텐데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질문도 남겨주시면 방송 진행하는데 훨씬 더 좀
제가 단순히 이동우 예비후보에게 이 해명 자리를 마련하려고 만든 자리도 아니고요. 이 1시간 전에 협의가 돼서 이 10분에 방송하게 된 것도 일정 때문에 5시 임박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전에 뭐 질문지를 드리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우리 패친께서 주시면 훨씬 더 또 의외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 계속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또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서 좀 여러 가지 서툴기도 합니다. 결국은 작년에 선물을 많이 했다라면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의혹도 있을 수가 있다. 혹시 뭐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의혹,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돌리고 한 것도, 물론 후보님 방금 말씀대로 하면 2013년부터 쭉 맥락 속에서 청와대 기념품도 하나의 선택적인 선물로 지급을 했다. 홍보물로 지급을 했다는 이제 말씀해 주시신데, 들어는 작년에 또 공교롭게도 행사가 겹치면서 특별히 많은 기념품이 나가고 해서 사전선거운동을 좀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그 기관의 성격이요, 홍보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 있어요. 예. 무슨 안기부나.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 홍보를 물론 안기부도 홍보는 하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 대민 접촉을 하고 이런 홍보는 안 하잖아요. 예. 댓글 달아서 엑스포는 예. 원래 목표나 임무 중에 하나가 엑스포를 많이 알려서 나라 밖에서 알려서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고 문화적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거. 예. 또 국내적으로는 엑스포 공원 17만 평이나 되는 곳에 시민 공원으로 친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예. 제가 엑스포에 부임했을 때 엑스포는 유감스럽게도 행사 때만 주로 쓰고, 예. 평소에는 쉬거나 아니면은 7, 8천 원 하는 입구에서부터 입장권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결과 예. 경주 시민들로부터 거리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인이면서 청와대 정책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예. 제가 홍보 메시지 이런 쪽에 능하다고 해서 뽑혀왔거든요. 아니, 엑스포에 올 때, 예. 엑스포에 올 때 그렇죠. 그 장결을 봐서 초비 안에 선임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전임자에 비해서 제가 홍보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승용차에 관용차에 예. 홍보물이나 뉴스 소식지 이런 걸 싣고 또 도록도 싣고 이를테면은 이 시점에서는 뭘 돌리는 게 좋겠다 싶으면 말이에요. 예. 학생들이 온다든지 뭐 대구에서 무슨 선생님들이 보러 오신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한 겁니다. 저도 하고 직원들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가 강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3년보다 2013년에 시작했으면은 계속 강화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하니까. 예. 거기다가 베트남 호치민은 각별히 강화돼야 되는 것은 워낙 우리하고 내향도 많고 지금 현 정부도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그쪽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앞으로 관광객이 더 온다면 베트남입니다. 중국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기념품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요, 작년에 국제행사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는 베트남인데다가 제가 4년 11개월 근무하면서 마지막 말하자면 가장 활발한 단계에 이르잖아요. 연습했으니까. 아니, 그동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했던 활동을 놓고서 사전선거운동이다, 기부다 이렇게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 일이라는 것이 뽑아왔을 때, 선임이 되었을 때 당신은 홍보나 소통이나 이런 언론,
이런 쪽의 전문가니 그거를 잘하라고 기대받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무슨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 무슨 특별 부대라든가 또는 뭐 전혀 홍보가 필요 없는 그런 정부 기구라고 하거나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공직자 출신이고 무슨 뭐 사정기관 출신이고 이런데 홍보물을 막 강화하고 기구도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기부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예요.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거장기 보고 뽑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을 나오자마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기부를 했다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맞지 않는 얘기냐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엑스포라는 조직의 사무총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였다.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선거운동 당연하죠. 제 전임자들도 역대로 홍보 말하자면 국가 또는 지역 홍보기구예요. 엑스포는 하셨죠. 전혀 안 한 걸 제가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대폭 강화했다 이거예요. 왜? 제 전임자는 정통 공무원이시던 분으로 총리실 출신이셨고 아시잖아요. 저는 언론사를 거쳐서 청와대 메시지 기획비서관으로 출발해서 정책기획관 기획관실장을 지낸 그 홍보 및 정책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해서 여기에 선임되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럼 뭐 우리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그러면 사실상 통상적인 업무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퇴임 후에는 엑스포 퇴임 후에는 아까도 거듭 확인합니다만 이런 기부 행위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기념품식 그런 건 없었다. 그거를 한다는 게 선거에 나왔는데 엑스포 인기가 끝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거를 얻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엑스포는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꽤 알려져 있고요. 경주에서 오히려 인기가 별로예요. 그래서 저보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전 사무총장 하지 말고 청와대 전 기획관리실장이라고 명함 새겨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후보 명함. 왜냐하면은 제가 많이 그래도 노력하여 저는 좁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지리적으로 보문에 있는 데다가 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그러면 탁 와닿는 기구는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 엑스포가 실제로 경주 도심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실제로 엑스포 행사가 도심 경제나 이런 데만큼 도움이 됐느냐 이게 대한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시각.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베트남에까지 가서 그렇게 또는 이스탄불에 가서 했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재임 기간에는 업무로서 마땅히 활성화해야 되는 거지만 선거에 나온 이상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겠느냐. 그럼 일각의 억측이긴 한데 혹시 지금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구속된 MB 때 최장기간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럴 일은 없겠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그런 차원에서 없애기 아니냐 이런 억측 내지는 뭐 이런 추측성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저는 전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그런 정도도 아니고 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퇴임 기자회견 하자마자 그 남은 홍보물이 아니죠. 뉴스 소식지 좀 돌리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바로 고발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은 경주의 선거 풍토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도 경찰 당국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주가 정말 정책 대결 지금 우리가 그 지진 이후에 경주 부동산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탈원전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정부가 수출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겠다고 좀 틉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인구 감소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놓고서 그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누가 지진 대비가 더 좋으냐 하는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얼마 전에 제 말고도 다른 모 후보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계속 그냥 어떤 그 의혹, 흠집내기,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만 그것이 선거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시장이 되는 사람이 어떤 시장으로 갈 거냐 이거죠. 저는 분명히 왜곡되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래 되어서 정말 좋은 시장을 선거라는 것은요. 좋은 시장을 배출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까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이 지역의 잘못된 풍토가 결국은 오늘날 어제 압수수색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로 계속 어떤 뭐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 선거라는 것은 무슨 결정적인 하자는 반드시 봐야 되지만 안 그렇고는 그 지역 그 나라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누가 잘하느냐를 하는 거지 누가 못하나를 해가지고 못하는 거를 뭐 터뜨려내는 마이너스성 게임이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은 걸러내야죠. 물론이죠. 예. 근데 그것이 자격 없는 사람을 관련해내는 과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한데 어떤 그 역량,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소신과 역사관이라든지 경주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거는 얘기를 해도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풍토고 뭐 잘못한 거를 얘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은 계속 돌고 도니까 도경찰이 저게 뭐냐 이렇게 나설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문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경주당협위원장이 경주시장 후보는 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9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4월 중순 늦어도 4월 20일까지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역산을 해보면 한 10일 뭐 빠르면 10일 이후 이 정도 결정이 될 텐데요. 그걸 앞두고 여러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선관위나 경찰에 우리 이 후보에 대해서 여러 세력일 수도 있고 특정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어들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특정한 세력인지 뭐 여럿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워낙 베트남에서 늦게 돌아왔고 선거 준비와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제 일을 하기도 워낙 빠듯해서 정세나 상대방 판단이 거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그때는 제가 경주에 있기 전입니다만 온 지 5년 됐잖아요. 고등학교 마치고 떠나서. 지난번 경주시장 선거 때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엄해와 모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에도 또 뭐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도시들 있어요. 있지만 경주는 정말 경주 이즈 코리아라 그러듯이 천년고도고요. 천년고도고 그리고 경주가 지금 절박한 도시잖아요. 지진 이후 여러 가지가. 그럼 천년고도다운 경주 이즈 코리아라고 하는 그 품격과 그죠? 품격과 그 다음에 이 절박한 민생에 대한 서민 정책이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저는 그 특정 세력을 이제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일종의 그런 부류들이 대다수 좋은 경주 사람들과 조용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실 선거에 아직은 신경도 쓸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데 선거라고 하는 이 특정한 광장에서 소위 압력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거의 마지막 질문은 네. 한두 가지만 더 했으면 싶은데요. 결국은 제가 취재해보기로는 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그 선거법 위반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선거사무소를 할 텐데, 어제는 그 후보님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현재 계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그 MB정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억측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 공직선거법이라고 달아놓고 뭐 어떤 개인 비리에 대한 혐의를 켜는 게 아닌가, 이런 억측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억측들에 대한 해명보다는 혹시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 그거였다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예. 제가 그 엑스포 기념품을 공직선거에 기부 행위에 위반된다. 그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거를 선거 사무실에 두고 배포할 리 만무하니 집과 차를 본다.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이 정도를,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네. 제가 궁금해했던 것은 거의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이 공개된 자리니까요. 아까 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의 수사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압수수색을 안 당해봤어요. 압수수색을 당하면 여러 가지 장부나 물건도 가져가고 휴대폰도 가져가고, 휴대폰은 이번에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휴대폰도 가져가죠. 그랬으면 여러 가지 선거운동,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당연히 지장이 생기죠.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우선 일정이 헝클어지고 기자회견도 예정이 없이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이런 분들도 의기소침해지고요. 예. 그거 말씀이 아니죠. 정말 풀이 죽고 그렇죠.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시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네. 편하게 네네. 한 말씀 하시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언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네. 다른 후보들도. 저는 경주가 대대로 살았고 또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온 사람으로서 경주가 정말 지금 이스탄불, 호치민 이런 데를 그 좋은 큰 도시들이 우리하고 서슴없이 손을 잡을 정도로 경주는 대단한 도시고 우리도 다 같이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경주는 지금 경제적으로 또 앞으로 비전에서나 아주 힘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경주가 그 좋은 터전 위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사실 기회가 아무리 위기가 와도요 기회가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지만 우리는 기회가 너무 많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좋은 선거 경쟁을 통하여 누가 잘하나 그것을 통하여 경주를 진정으로 잘 이끌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선거 풍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심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처럼 연이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을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해대야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왜곡되고 상하여서 시장의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내 가서는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냥 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옹졸한 사람이 되어서 시장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리더가 그럴 경우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풍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냥 누가 잘하니까 찍는다가 아니라 그 몇 달 동안에 사람을 배출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신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든 참여자든 많이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경주시장 예비 후보를 모시고 처음으로 진행한 경주포커스 페이스북 라이브 인터뷰는 정리를 할 텐데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제 오전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이동우 예비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실은 이동우 예비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통상적인 엑스포 사무총장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사전 선거운동이고 이것이 기부행위라면 이 명백한 음해다. 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경주포커스가 이 라이브 인터뷰를 마련한 것이 단순히 이동우 예비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가 어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있을 테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동우 예비 후보가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그 결과들은 그 이후에 드러날 겁니다. 더 많은 사실들은 진실은 현재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정도에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습니다. 선관위에서 누가 선거법 위반을 적발했다. 그 보도 자체로도 어느 선거에서는 엄청난 그 후보에게 타격이 되기도 했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그걸 노리고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선관위에 고발해서 그 자체의 보도만으로 통해서도 또 상대방이 타격받게 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습니다만 경주포커스는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좀 사실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슷한 일이 있다면 또 다른 후보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손이 앞으로 좀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